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막상 알아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 나중에 물려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나올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 나중에 상속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세금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국가는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부과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재 분배 기능을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일정 부분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죠. 중요한 점은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전체 상속 재산을 하나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여기서 잠깐. 상속세와 증여세를 따로 공부하면 복잡하지만 함께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 두 세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율 구조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차이점은 언제 재산이 이전되느냐입니다. 사망 후면 상속세, 생전이면 증여세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5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전체의 50%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상속받는 경우, 즉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할증이 있습니다. 20% 또는 3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하죠. 하지만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2020년에 3억, 2025년에 3억을 증여했다면 2025년 증여세를 계산할 때 2020년에 3억도 함께 합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여재산 합산과세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공제제도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세 공제부터 볼까요?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의 성년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그냥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계산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상속세보다 단순합니다.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 부모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부모 10년간 5천만 원,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이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전략의 핵심은 10년 주기 증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와 정말 유용한 정보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세금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총 15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먼저 총 상속재산 15억 원에서 공제를 빼야겠죠.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만큼 받는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 약 7억 5천만 원, 합쳐서 12억 5천만 원 공제. 과세표준은 10억 마이너스 12억 5천만 원은 2억 5천만 원.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1억 원 곱하기 10%는 1천만 원, 1억 5천만 원 곱하기 20%는 3천만 원, 합계 4천만 원. 여기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자격농지 세액공제 등이 있죠. 결과적으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15억 원 중 약 2.5%네요.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시간과 분산입니다. 전략 1. 10년 주기 활용. 직계존속 공제가 5천만 원이니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년에 1억, 20년에 2억, 30년에 3억입니다. 전략 2. 배우자 경유증여.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 공제지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받고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 공제받습니다. 합법적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략 3. 손자녀 증여.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할증이 30%지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한 세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물론 할증이 붙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4. 저가 증여 후 가치 상승. 미래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당시 가격으로 세금을 내고 이후 오른 가치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 성장 가능성 높은 주식 등이 해당되죠. 증여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증여 간주 규정입니다. 겉으로는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들이죠. 부담부 증여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빚도 함께 넘기는 경우 빚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산 취득 후 채무 인수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모가 대출을 갚아주면 증여로 봅니다. 합병, 증자, 감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높은 가격으로 팔면 그 차액이 증여입니다. 명의신탁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돈은 부모가 낸 경우 100%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런 간주 규정들 때문에 나는 증여한 적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산 평가입니다.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부동산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 시가를 사용합니다. 보통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이죠.
상장 주식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 주식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매우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금, 예금,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부동산은 가급적 공시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1월부터 3월 사이에 증여하면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도 알아두셔야겠죠?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완화 배우자 공제 적용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가업승계 지원 강화 가업 상속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런 개정들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세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재산 승계를 돕기 위한 거죠. 상속세는 상속개 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지만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이나 물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고 물납은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분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첫째,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둘째,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 셋째, 해외 재산이 포함된 경우. 넷째,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다섯째,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년 주기 증여, 공제 한도 활용, 재산 분산 등이 모두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죠. 반면 탈세는 불법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위장하는 것들이죠. 적발되면 세금의 몇 배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한다는 원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은 준비할 시간이 없지만 증여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장기 플랜을 세우면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60세 부모가 30세 자녀에게 30년에 걸쳐 증여한다고 해볼까요? 10년마다 5천만 원씩 3번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3억, 손자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죠. 또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거죠. 자, 여기까지 30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둘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셋째, 증여는 10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하세요. 넷째, 재산 평가 시점과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 절세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하고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하세요. 일곱째, 사전 준비와 장기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세금, 부동산, 재테크 관련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재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